안녕하세요, 펠리입니다. 최근 출시한 엘든링 밤의 통치자가 생각보다 평가가 좋지 않죠. 25년 상반기에 출시한 게임들이 신기할 정도로 지금까지 그 어느 해보다 완성도도 높았고, 하반기에도 고퀄리티의 게임들이 출시 예정인 상황에서 소울라이크의 원조인 프롬이 이런 게임을 출시했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긴 합니다. 특히 믿었던 프롬에서 이런 수준의 게임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구매를 계획했던 분들도 많이 망설여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40시간 가까이 플레이를 해보면서 이 게임의 부정적 요소와 구매할 만한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든링 밤의 통치자를 설명하기 전에 소울라이크와 로그라이크가 사랑받는 공통된 재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장르는 반복적인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플레이어가 새로운 빌드를 구성한다든지 패시브 스킬이나 스탯을 찍어가며 그래도 전판보다는 조금 더 강해지거나 이전과는 다른 빌드를 시도해볼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공통된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재미가 더 크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불편한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재미를 위해 당연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엘든링 밤의 통치자는 소울라이크와 로그라이크의 공통된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불편한 부분이 너무도 크게 느껴지는 게임입니다. 스탯을 올리거나 다양한 빌드를 시도해본다든지 성장 요소들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한 세션이 끝나면 유물이라는 아이템을 얻는데 이 유물은 각 캐릭터마다 3개씩 장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성장 시스템은 이게 끝이에요. 유물은 최대 3개의 랜덤한 옵션을 가지고 있고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유물의 색깔도 맞춰야 합니다. 게다가 준비된 옵션은 셀 수도 없이 정말 많아서 필요한 옵션이 잘 뜨지도 않고, 더 최악인 건 여기에 붙은 옵션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엘든링 본편에서 스탯을 올리려고 하면 공격력이나 방어력 등 어떤 옵션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걸 구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옵션들이 1에서 3 정도 오른다고 해서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스탯이면 대충 눈치껏 챙기면 돼요. 근데 옵션 중에 특정 원소나 주문이 강해진다는 빌드에 관련된 옵션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빌드 관련 옵션을 세팅했다고 한들 정작 파밍할 때 관련 아이템이 나오지 않으면 50분은 헛수고하게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파밍 이야기도 해볼게요. 파밍 시스템도 재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파밍에서 나온 장비 아이템도 여러 옵션들을 올려주는 패시브 스킬들이 붙어서 성장의 다양성을 주려는 의도는 느껴지지만 앞서 유물의 옵션과 유사하게 정말 많은 옵션들 중에서 랜덤하게 뜨는 거라서 어떤 특정한 빌드를 의도적으로 구성하기가 힘듭니다. 진짜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의도한 빌드가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팀원들과 마지막 보스를 못 잡으면 50분은 그냥 날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팀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매칭 시스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현재 친구가 없으면 플레이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솔직히 좀 과장됐지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아마 처음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첫 보스만 도전이 가능하고 이 구간에 뉴비들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첫 보스를 클리어하고 나면 동시에 다양한 보스들이 더 열리고 이때 랜덤 매칭으로 만난 플레이어들의 숙련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 3인 플레이 게임인데 유저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게임 자체가 의도한 특정 빌드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장 시스템이라곤 랜덤하게 뜨는 유물 말고는 존재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반복 플레이를 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8개의 보스를 한번 클리어하고 나면 다시는 이 게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게임이 출시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초반 부분 보스들의 매칭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매칭은 더 안 될 거고 나중에는 진짜 친구 없으면 게임 플레이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솔로 플레이를 개선해주긴 했지만 챌린지에 목마른 고인물들 말고는 사람들이 할까요? 그냥 여유롭게 엘든링 본편이나 몇 번 더 하고 말지. 자, 지금까지 이 게임을 평가하려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나와서 게임이 못할 정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프롬소프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엘든링 IP를 이용한 게임이고 거기에 더해 빠른 이동 속도와 성장 속도로 소울라이크 특유의 답답함을 없애서 플레이 자체는 재밌습니다. 사실 이 게임의 장점이라고 이거 하나밖에 없긴 한데 또 프롬의 첫 라이브 게임이다 보니 개선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대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부터 프롬 게임을 플레이하고 좋아했던 분들은 할인할 때보다도 지금 유저가 어느 정도 많을 때 구매해서 플레이하시는 게 가장 재밌게 플레이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 소울라이크에 관심도 없었던 분들이 입문작으로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거라면 그냥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엘든링 본편을 구매해서 플레이를 해보고 나중에 할인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게임이 DLC로 출시했으면 이 정도까지 평가가 안 좋진 않았을 텐데 독립적인 신작 게임으로 출시해서
더 욕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소울라이크의 입문작으로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임입니다. 사실 게임 시스템에 대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아쉽고 불편한 부분이 한둘이 아닌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고 저도 36시간이 넘도록 반복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 게임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또 불친절하더라도 엘든링의 IP를 그대로 이용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플레이를 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울라이크도 좋아하고 MMORPG도 좋아하는데, 멀티로 소울라이크를 즐긴다는 게 뭔가 MMORPG에서 보스를 레이드하는 느낌도 들어서 할만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출시 예정인 국산 MMORPG 크론 오디세이와 아케이즈 크로니클이 콘솔 액션 RPG 느낌의 조작감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소울라이크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시를 기다리는 동안 비슷한 느낌으로 할만한 게임이 생긴 것 같아서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재밌게 플레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을까요? 앞으로도 신작 게임 소식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